선거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50만 원 지급하겠다.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정신 좀 차렸나? 역시나 빈말이었던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긴 했어. 지금은 사정이 달라.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물론 제가 찍지는 않았지만 이러면 정말로 저는 야당이 사라질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정부가 제시한 이번 추경안하고 이전에 집행한 안을 합쳐도 20조 정도에 불과해요. 국민 총생산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예를 들면 일본, 영국, 독일, 중국 이런 데를 보면 대개 3%, 적어도 3%, 보통 7, 8%, 미국은 10%를 넘겨서 재정 지출을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여력이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주자. 오늘도 보니까 일부 보수지와 보수 경제지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데요. 기득권을 대표하는 보수 언론들, 경제단체 이익을 대표하는 경제지들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골라서 그들만 지원하자고 하느냐. 그렇게 선의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한테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선별해서 지급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조세 저항이 발생하죠. 저는 경기도정을 맡기 전부터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도 소규모지만 청년 기본소득도 실험적으로 해보고 수요가 부족한 공급 역량은 압도하는 그리고 그 공급 역량을 특정 소수가 독점해서 엄청난 이윤을 다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공급과 수요로 선순환하는 이 시스템 유지하려면 결국은 기본소득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희가 재원을 다 긁어 모아 보니까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인당. 4만 원. 네네. 그래서 덤부리하면 한 5만 원까지 어떻게 해보겠는데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는 게 어쩌면 이게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저희 참모진들하고 저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걸 논의를 했어요. 논쟁을 계속하는 도중에 계기가 하나 생겼어요. 정부에서 지금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 정부가 먼저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금 중에서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그걸 쓰자고 해가지고 기금에서 7천억을 출연을 하니까 이게 1인당 10만 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0만 원 지급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대리인으로서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주권을 위임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신뢰죠. 선거 과정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50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정신 좀 차렸나? 근데 역시나 빈말이었던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긴 했어.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직도 본인들이 왜 심판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미래통합당의 핵심적인 주장은 전원 다 주려면 국채 발행이 되니까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미래통합당의 요구사항 중에 발행하지 않는다. 현재 준비된 재원만으로 지급한다. 그래, 우리 발행 안 할게. 대신에 우리 주장대로 마련된 재원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자. 액수를 낮춰서. 낮추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5월 임기 끝난 다음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또 추경하면 되죠.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지금 바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아무래도 민주당 소속이니까 흐뭇하고 즐겁긴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걱정도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을 강요당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라 통합당이 버림받은 것이다. 이번에 또 탄핵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도 사실은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정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뭐 훌륭한 대응 이런 것도 이유가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통합당의 그 여전히 오만한 태도, 국민 경시 태도가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막말이라는 걸로 표현되긴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후보들을 이 지역 후보를 막 저기다 꽂고 저기 후보를 이쪽으로 꽂고 이렇게 그 해당 지역구 우리 주권자들이 볼 때는 완전히 무시당한 느낌이거든요. 국민의 10명 중 4명은 아예 투표를 안 해요. 6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이번엔 좀 많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판단하고 갑니다.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줄 서가면서 힘들게 투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판단을 관철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주체적이고 시민의식이 높은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정말로 저는 야당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영역을 차지하고 또 새로운 영역이 중도 진보 영역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온 국민이 동의하는 것처럼 경제 정책이죠. 좀 더 좁혀 말하면 경제 방역.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불공정이고 불공정의 결과는 부당이득이죠. 노력한 이상의 것을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력과 기여 이상의 것을.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당이득, 불로소득의 핵심이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입니다.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하잖아요. 4분의 1의 부가 부동산에서 나와요. 전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모든 사람이 집을 사서 집값이 뻥튀기 되길 기대해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은 지금 선진국의 대체적으로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세금이요? 예,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다 합쳐서 0.17% 이 정도예요. 예, 되게 많은데 한 1%, 통상적으로 한 0.4, 6, 0.4. 제가 미국에 사는데 1% 1%. 이상도 1% 뉴욕 이런 데는 2%. 그런데 뭐 엄청 비싸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라고 하면 1년 세금을 한 2천만 원씩 그렇죠. 내고 그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평균적인 그러니까 소위 좀 알만한 나라에 한 4분의 1 정도를 내고 있는데 그걸 2분의 1로만 올려도요 한 15, 16조가 생겨요. 2년 후에는 대선이 아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지방선거가 있다고 말이죠. 제가 전에 이제 대선 경선 때도 느낀 건데요. 정말로 민심, 천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어서요. 거기 미련을 갖다가 망한다는 걸 제가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결국은 성과, 실력과 실적,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요. 포퓰리스트 반대말이 뭐예요? 엘리트주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좋은 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대중의 의사를 배제하고 소수 엘리트들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던 데서 대중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래 좋은 뜻을 출발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왜곡돼서 전체의 그야말로 비합리적 욕구를 쫓아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해서는 안 될 부당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죠? 저는 없다고 자부해요. 실용주의자죠. 철저한 실용주의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네.